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절세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강지혁 세무사입니다. 안정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컨설팅 업계에서 핫한 주제입니다. 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컨설팅 업계에서는 핫하지만 대표님들은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1탄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네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컨설팅 업체가 방문하였는데 제가 일정이 있어 자료만 받고 미팅을 못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뭐죠? 사내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인은 마련된 기금으로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복리후생 혜택을 증가시키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근로자 고용 문제로 머리 아파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도가 조금이나마 그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회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일하는 입장에서는 복지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왜 법인세를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과거세법과 현행세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기금을 출연해도 전액 비용 처리되진 않았습니다. 지정기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이 되었는데요. 이 법이 2021년 이후 출연금 전액 비용 처리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법의 개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아주 매력적인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연도별 손익이 조정 가능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연도별로 손익 차이가 큰 법인에게는 더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네, 일시적으로 회사의 주식 가치를 낮춰야 하는 회사에도 활용도가 높아 보이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IT 업종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회사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요. 선배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런 거죠? IT 업종이면 좋은 근로자 유치가 많이 중요한 업종입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세금과 4대 보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돈은 4대 보험과 세금이 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분들이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하는 금액은 약속된 연봉보다 연봉이 커지면 커질수록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세금과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장학금, 주택취득자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 부담 없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곳에 취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하네요. 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제한이 있나요? 기금에 출연 가능한 자산은 유가증권, 현금, 부동산 등 크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금은 차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담보 채무가 있는 자산은 출연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기금에 출연할 때 세금은 따로 없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모두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아직 고민 중에 있기는 한데 법인의 해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이 해산을 하면 기금 법인도 같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사업이 폐지한다던가 기금의 합병,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합니다. 본 법인과 기금은 공동운영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법인이 해산되면 기금 법인도 같이 해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금법인은 해산되면 그 자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기속하되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 기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을 미리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가진 주식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하십니다.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상속세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비과세되는 대상을 열고해 둔 법인데요. 해당 법의 5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관한 질의예신을 찾아보면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은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유의하셔야 할 점은 피상속인이 유증, 사인증여하지 않고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가세된다는 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기증할 것을 조건으로 주식 증여한 후에 상속기한 내에 사내근로복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1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양한 궁금증 가지고 오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